암행어사가 된 세자. 어느 날 아침 고즈넉한 궁궐의 규장각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세자는 두꺼운 사서 삼경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격 수양과 학문적 지식을 쌓으며 왕위를 계승할 준비에 대한 방법이 가득한 경전들이었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라 하니 그 방법은 수백 가지로구나. 세자의 눈빛에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 속의 성군들은 모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궁궐 담 너머의 세상은 정말 책에서 말하는 것과 같을까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나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의 호위무사 이무영이었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세자와 함께 자랐습니다. 세자가 글 공부를 할 때 호위무사는 옆 마당에서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둘의 우정은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세자 전하, 오늘도 글 공부가 재미없으신 모양입니다. 호위무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심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무영아, 글로 배우는 세상은 너무 답답하구나. 내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게 있는데 나와 함께 궁궐을 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지 않겠느냐? 호위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성 밖으로 행차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다. 너와 나 단둘이 말이야. 자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맹은 위험했습니다. 수행 인력이 없는 가운데 세자의 신분이 알려지는 날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세자 전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정체가 드러나면 그렇기에 너만 믿고 가는 것이다. 세자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짜 백성들의 삶을 보고 싶었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이론이 아니라 발로 뛰며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자는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임금은 근정전에서 정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스름 속에서 왕의 얼굴은 더욱 엄숙해 보였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간청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말해보거라. 임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요즘 남해 끝 평야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탈과 밀란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바바마, 소자가 직접 민간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행차가 아닌 자맹으로 다녀오고 싶습니다.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자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허락하기에는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젊은 세자가 훌륭한 왕이 되려면 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마침 과인이 고민이 있어 호남 지역에 안찰사를 내려보내려 하는 중이었는데 세자가 그곳에 가서 민심을 살피고 올 수 있겠는가? 예, 아바마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차가 아닌 자맹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세자는 임금에게 자맹을 고집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임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맹은 극히 위험해서 궁중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하게 금해왔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암행어사 마패를 가져가거라. 세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 두 피를 내어주겠다. 호남 지방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마패를 보이고 가명에서 묵어도 된다. 다만 호남에 다다를 무렵에는 말에서 내려서 나그네 신분으로 자맹을 하여라. 진짜 백성의 삶을 보려면 너도 세자라는 티를 내지 않고 평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명에서 묵더라도 내가 세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말고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라고 알려라. 그 편이 도움이 더 될 것이다. 임금의 말에 세자는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좋았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없이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자와 호위무사 이무영은 소복한 행색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양반 도련님과 그의 시종처럼 보였습니다. 이무영의 허리에는 평범한 도검이 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무영의 검술은 궁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무영아, 설레지 않느냐? 전하. 아니, 도련님. 조심스럽습니다. 이무영은 벌써부터 호칭을 바꿨습니다.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궁궐에서 나온 후 세자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농민들이 밭을 갈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책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나 해가 기울 무렵 세자와 무영은 충청도의 한 고개 마루에 도착했습니다. 말들이 지쳐 보였고 두 사람도 하루 종일 달려온 터라 피곤했습니다. 저기 주막이 보이는군요, 도련님. 무영이 고개 아래쪽에 있는 주막을 가리켰습니다. 제법 큰 주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려 주막으로 들어서자 주인 영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이 필요하신가요? 그렇소. 말 두 필도 돌봐주시구려. 세자가 말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성격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양반님들이군요.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막 안은 꽤 넓었고 저녁 시간이라 여러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나그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에 자리를 잡고 저녁상을 받은 세자는 궁궐 음식과는 다른 소박한 맛에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영아, 이런 음식도 나쁘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도련님. 서민들의 음식을 맛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습니다. 잠시 후 주막 주인장이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양반님들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호남 쪽으로 가고 있소. 여기서 호남으로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 맞소? 세자가 물었습니다. 주인 영감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들어 저 아랫고개에 도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는 조심하셔야 합죠. 얼마 전에도 상인들이 호되게 당했다고 하더군요. 무영의 손이 자연스럽게 검자루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도적들입니까? 대부분 몰락한 양민들이나 탈영한 군졸들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일을 합디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제법 무술을 아는 놈들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십시오. 저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든 두 사람이었지만 무영은 깊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주인 영감의 말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무영은 작은 소음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도적들인가? 무영은 조용히 일어나 세자를 깨웠습니다. 세자 전하. 아니, 도련님 수상한 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잠을 자던 세자도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영은 검을 조용히 빼들고 문 쪽에서 대기했습니다. 잠시 후 주막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나와! 돈 있는 자는 모두 내놔! 도적들이었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로 들렸습니다. 주막 주인의 놀라는 소리와 손님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영은 세자를 뒤로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칼을 든 도적들이 손님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껄껄껄 내 놈들도 있는 엽전을 다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무영이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도적들이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엽전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더니 그냥 나오면 어쩌라는 게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껄껄껄껄. 여기서 물러가시오. 무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놈이 건방지네. 가르쳐줘야겠다. 도적 둘이 칼을 들고 무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에 두 도적은 칼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영의 검이 번쩍이더니 나머지 도적들도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우두머리 도적이 놀라며 뒷걸음쳤습니다. 이놈이 고수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영의 검끝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목숨이 아까우면 당장 물러가시오. 무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겁을 먹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주막에 묻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영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오. 저런 검술은 처음 봅니다. 주인 영감이 무영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무영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자는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무영의 무술 실력을 새삼 실감했고 그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주막의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숙박비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세자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무영아, 어젯밤 수고 많았다. 도련님을 지키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말에 오르며 무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적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겠지요. 세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을도 민심이 이러하니 호남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 같다. 두 사람은 다시 남쪽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충청도에서의 하룻밤은 무영의 든든함을 확인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충청도를 떠난 지 사흘 후 세자와 무영은 드디어 호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임금의 명령대로 진짜 백성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도련님. 무영이 말을 나무에 메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선 마을은 청성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길거리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대낮인데도 마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 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납을 내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다. 세자와 무영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관복을 입은 군졸들이 한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사또님 명령이다. 공납을 3배로 내라. 초가집에서 늙은 농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더 낼 것이 없습니다. 작년 가뭄에 농사도 망쳤는데. 변명 말고 당장 내놓아. 군졸 대장이 발로 노인을 걷어찼습니다. 노인의 아내로 보이는 할머니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할멈도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너희 손자까지 끌고 가겠다. 그 순간 세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무영아, 지켜보자. 하지만 노인이 위험해지면 알겠습니다. 무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군졸들은 집안을 뒤져서 쌀독과 농기구까지 모두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비녀까지 뺏었습니다. 이걸로 겨우 2주일치야. 다음 주에 또 와서 받겠다. 군졸들이 떠난 후 노인 부부는 빈집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세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와 무영은 조용히 노인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세자가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궁궐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는가? 새 사또가 부임한 후로 이렇게 되었지.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네. 할아버지의 말에 세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임금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또가 어떤 자입니까? 김진사라고 하는데 정말 악독한 놈일세. 백성들을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천벌을 받을 인간일세. 그때 마을 저편에서 또다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영아, 가보자.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젊은 농부의 집에서 군졸들이 그의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갔으니 내가 대신 공납을 내라. 정말 없다고 했잖아요. 애기도 굶고 있는데. 젊은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관청으로 와서 일해라. 군졸 대장이 여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 놔라. 무영이 번개처럼 달려가서 군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누구야? 감히 관군을 막는 거 보니 정신머리가 나갔나 보군. 군졸 대장이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무영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군졸들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영의 검술 앞에서는 그들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바닥에 엎드린 군졸 대장이 떨면서 외쳤습니다. 그런 건 네가 알 필요 없다. 당장 이 마을에서 물러가라. 무영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군졸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여인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외곽의 작은 사당에서 밤을 보내던 세자는 임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일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암행어사 마패를 보이고 인근 가명에서 군사를 대동하거라. 무영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 세자가 품에서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패가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영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 새벽에 인근 가명으로 가자. 사또 김진사의 악행을 모두 기록했다. 이제 정의를 세울 때다. 세자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명에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저 악한 사또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련님. 달이 중천에 떠오른 밤, 두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자와 무영은 인근 나주 가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명까지는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나주 가명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습니다.
가명 문 앞에는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고 관청 건물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관청에 무슨 일로 왔느냐? 문지기 군졸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자는 품에서 암행어사 마패를 꺼냈습니다. 마패에는 임금의 특별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다. 이고을 감사를 만나야 한다. 마패를 본 군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나주감사 박정훈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관리였습니다. 어사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매시겠습니다. 청성마을 근처의 김진사 고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소. 세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청성마을이면 김진사가 부임한 곳 아닙니까? 감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제 증거가 있소.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네만. 세자는 어제 본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인 부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일, 젊은 여인을 괴롭힌 일, 공납을 3배로 걷는 일까지. 감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게다가 모든 것을 궁궐의 명령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이는 임금님을 속이고 하늘과 같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일세. 세자의 말에 감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병들이 있고 고을 안에서 세력이 큽니다. 그렇기에 감사의 도움이 필요하오. 훈련이 잘된 관군을 추려 집결하라 하게. 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김진사가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박 부장을 불러라. 잠시 후 30대 중반의 건장한 무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주 가명의 부장으로 무술 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장. 이분이 한양에서 오신 암행어사님이시다. 박 부장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 부장. 김진사를 잡아 한양 의금부로 압송할 것이다. 내일 새벽까지 정예 군사 100여 명을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박 부장의 대답이 힘찼습니다. 세자는 감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겠소. 하지만 김진사를 잡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오. 무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을에 잠입해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 군사들이 일제히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어사님의 계획은 치밀하십니다. 세자, 무영, 감사, 박 부장의 자세한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진사의 관청은 고을 중앙에 있고 그의 사병들은 대략 30명 정도입니다. 박 부장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주로 관청 주변의 마을들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마을 거점을 먼저 확보하고 관청을 포위하는 것이 좋겠소. 세자가 말했습니다. 무영이는 미리 들어가서 김진사의 동태를 살피고 마와 박 부장은 관군들과 함께 정면으로 들어가겠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네. 암행어사에 저항한다는 것은 곧 임금에게 저항한다는 것과 같으니 저들도 항복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겠지. 세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모두 되찾아 주는 것이오. 김진사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지.
밤이 깊도록 작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자는 아버지인 임금을 생각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내일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영도 검을 닦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가명에는 관군 100여 명이 조용히 집결했습니다. 세자는 당당한 암행어사의 모습으로 선두에 섰고 그 옆은 감사 박정훈과 박 부장이 따르며 관군을 이끌었습니다. 무영이는 먼저 마을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거라. 안전이 확보되면 관아기 때에 흰천을 메어 신호를 보내라. 알겠습니다. 무영이 먼저 홀로 청성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그림자처럼 빨랐습니다. 동트기 전 어둠을 틈타 마을에 도착한 무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진사의 관청은 마을 중앙에 우뚝 서 있었고 사병들이 몇 명씩 나뉘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대략 20명 정도. 대부분 술에 취해 있거나 졸고 있구나. 무영은 마을 곳곳을 돌며 백성들의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모든 집들이 조용했습니다. 사병들도 새벽이라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무영은 관청 뒤편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담을 넘어 앞마당에 들어서니 관청 중앙에 높은 깃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약속된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문지기 사병 둘이 대문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소리 없이 그들 뒤로 다가가 목을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무영은 준비해온 흰천을 꺼내 깃대에 묶었습니다. 새벽바람에 흰천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밖 언덕에서는 세자와 관군들이 관청의 깃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흰천이 보입니다. 박 부장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세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영이가 안전을 확보했구나. 이제 들어간다. 감사 박정훈이 관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군사는 마을을 포위하고 어사님과 함께 관청으로 향한다. 100여 명의 관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진사의 관청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늦잠을 자고 있었고 깨어있는 사병들은 또 다른 수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쪽 마을로 가서 곡식을 더 걷어오자. 어제 그 젊은 안악은 어떻게 됐나? 사병들의 대화는 더욱 악랄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관청 문 앞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세자가 암행어사의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금의 마패가 번쩍였고 뒤에는 감사와 100여 명의 정예 관군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관청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진사도 황급히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시라 암행어사가 뭔 말인 게냐? 김진사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오만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암행어사다. 세자가 마패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마패를 본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어찌? 김진사, 너의 죄를 낱낱이 알고 있다. 세자의 목소리가 관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하고 임금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죄, 젊은 여인들을 괴롭히고 노인들을 구타한 죄, 모든 것을 다 보았노라. 김진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공납을 걷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세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공납을 3배로 걷고 백성들의 농기구까지 빼앗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 궁궐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때 김진사의 사병들이 칼을 빼들며 나섰습니다. 사또님을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이 이끄는 정예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무영도 어느새 나타나서 사병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어사님께! 박 부장의 외침과 함께 사병들은 순식간에 모두 포박당했습니다. 무영의 검술 앞에서는 그 어떤 사병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느냐? 세자가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괴롭힌 백성들도 똑같이 너에게 목숨을 구걸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들어주었느냐? 나주 감사 박정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진사, 너의 창고를 모두 열어라.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내놓아라. 창고 말씀이십니까? 김진사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돌려줄 테니 제발. 늦었다. 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 창고들을 모두 열어서 확인하거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어라. 알겠습니다. 창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엄청난 양의 쌀과 곡식,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비녀와 장신구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피와 땀이로구나. 나주 감사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을 백성들이 하나둘씩 관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구해준 노인 부부와 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어사님, 사람들이 세자를 알아보고 감격해했습니다. 정말 어사님이셨군요. 이제 우리를 구해주시는군요. 세자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김진사를 향해 세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진사, 내 놈은 이제부터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어사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진사가 비참하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부장, 김진사와 그의 사병들을 모두 추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박 부장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결박당한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관청 마당에서는 백성들에게 빼앗긴 물건들을 돌려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쌀과 곡식, 농기구들이 원래 주인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세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무영아,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다. 세자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주 감사 박정훈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사님, 이번 일로 이 지역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악한 김진사는 추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백성들은 빼앗긴 것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권선징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진리를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무영아, 이제 궁궐로 돌아가자. 아바마마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세자 전하,
이번 잠행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며 청성마을을 떠났습니다. 세자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각오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백성들은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자와 무영의 잠행은 이렇게 통쾌한 결말을 맞았습니다.